개천절 이야기. 국경일은 법률로서 지정한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개천절은 5대 국경일 중 가장 중요한 국경일입니다. 1949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서 개천절을 양력 10월 3일로 정하고 국경일로 제정하였습니다. 래 기원전 2333년 일대 단군인 단군왕검이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조선을 건국하였습니다. 후대의 조선과 구별하기 위해 고조선, 단군조선으로 부릅니다. 단군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직함을 말하며 고대에는 임금, 황제와 같은 뜻이고 현대에는 대통령과 같은 직책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군은 또한 제천 행사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집안의 가장 어르신이 제사장을 맡고 마을에서는 마을의 촌장님이, 국가에서는 국가의 수장이 제사장을 맡습니다. 단군은 천자로서 국가와 국민들을 대표하여 하늘에 천재를 올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단군 조선은 기원전 2333년에서 238년까지 2096년간 존재하였으며 47대의 역대 단군이 통치하였습니다. 조선의 조는 해와 달로 상징되는 밝은 땅을 의미합니다. 조선은 밝은 나라, 광명의 나라, 해가 뜨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조선의 수도는 아사달이었습니다. 아사달도 밝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아사는 광명, 아침을 뜻하고 달은 응달, 양달에서 쓰이는 것처럼 땅을 의미합니다. 단군 조선의 건국정신인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홍익정신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으로 모든 생명과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하여 도와준다는 의미입니다. 이화세계는 이치대로 이루어지는 세계라는 뜻으로 자연의 질서와 조화, 생명의 이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세상, 사람들이 서로 돕고 사랑하게 될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모두가 평화롭고 조화로우며 공생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단기는 단군기원 연호를 뜻하고 서기는 서력기원 연호를 말합니다. 단기는 기원전 2333년을 1년으로 합니다. 그래서 단기는 서기에 2333을 더하면 됩니다. 서기 2024년은 2024에 2333을 더하여 단기 4357년입니다. K정신과 문화의 뿌리, 개천정신. 개천정신은 K문화의 뿌리입니다. 개천은 하늘을 연다, 사람의 마음을 연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를 연다는 뜻입니다. 하늘은 한이며 한은 하나, 밝음, 광명, 전체를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태양처럼 밝은 마음, 즉 양심과 인성과 신성이 있기에 사람 안에 하늘이 있고 하늘이 곧 사람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조들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강제인의 신, 신인하빌 인내천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이를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라는 한정신, 천지인 정신이라고 불렀고 여기에서 나온 것이 모든 생명과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홍익인간 정신입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선조들은 스스로를 한민족이라고 불렀고 이는 밝은 민족, 하나님의 자손, 즉 천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천손 한민족이 만든 나라를 한국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하늘나라, 밝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개천절의 또 다른 유래. 단군왕검이 개천 개국을 하시기 1565년 전에도 개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3897년 일대 한웅인 거발한 한웅이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정신을 바탕으로 신시개천을 하여 천손들의 나라인 신시배달국을 건국하였습니다. 신시배달국은 기원전 3897년에서 2333년까지 1565년간 18대의 한웅이 통치하였습니다. 신시는 하나님의 도시, 자신이 하나님의 자손임을 깨달은 천손들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배달국은 발달이라는 의미로서 이도 역시 한국, 조선, 아사달과 마찬가지로 밝은 땅, 광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한웅은 광명의 왕, 밝은 성인을 의미합니다. 천손과 지손. 천손은 삶의 목적이 양심과 인성과 신성을 밝혀 인격 완성을 이루는 데에 있는 민족입니다. 이들은 문명국을 이루었으며 스스로를 하늘의 자손, 천손이라 불렀습니다. 지손은 삶의 목적이 욕망의 만족에 있는 민족입니다. 지배욕과 소유욕과 이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형제, 심지어는 부모까지도 증오하고 미워하는 미개한 민족입니다. 지배를 위해서는 전쟁을 일으키는 것에 죄의식을 가지지 않는 야만적인 민족이었습니다. 단군 조선 이후 간신히 계승된 개천정신의 잔맥. 단군 조선 이후 많은 나라로 분열된 시대를 열국시대라고 부릅니다. 북부여, 동부여, 예, 맥, 예맥, 동예, 음부, 고구려, 동옥저, 남옥저, 낙난구, 대방구, 마한, 진안, 변한, 백제, 신라,
가야 등 수없이 많은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제천 문화는 열국시대에 각 국가가 주관하는 제천 행사로 이어졌습니다. 부여에서는 영보라고 하여 추수를 마친 음력 12월에 모든 백성이 한데 모여 하늘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며칠 동안 노래하고 춤추며 음주를 즐기고 죄가 가벼운 죄수를 풀어주었습니다. 동네에서는 무천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춤으로써 하늘을 맞이한다는 뜻이고 밤낮 없이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 부르며 하늘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이 풍속은 조선의 풍속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서 고조선에서부터 계승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구려에서는 동맹이라고 하며 음력 10월에 온 나라 백성이 하늘에 제사하고 춤과 노래로 즐겼습니다. 사만에서는 10월제라고 하며 음력 10월에 하나님에게 제사 지내고 춤과 노래를 하였습니다. 삼국시대를 거쳐 신라와 발해의 남북국시대에 개천의 문화는 팔관회로 계승되었습니다. 팔관회 의식은 국선, 화랑이 주재하며 이 행사에서 국선은 노래와 춤으로 하늘에 제사를 올렸습니다. 팔관회는 고려로 이어졌습니다. 태조왕건은 훈묘식조에서 개국 당시에 팔관회 의식에 가감을 하지 말고 끝까지 유지하라고 말할 정도로 이 의식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팔관회는 음력 10월 15일에는 개경에서 11월 15일에는 서경에서 국가적인 행사로 거행되었으며 고려 황제와 신하, 국민들은 하나님과 산천의 신에게 제사 지내고 즐기며 나라와 고려 황실의 안녕을 기원하였습니다. K정신의 황혼기, 조선시대. 조선시대는 K정신의 황혼기였습니다.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한 혁명가들이 국가 건설의 바탕으로 가진 이데올로기는 주자학이었습니다. 이들은 성리학, 주자학이 유일한 진리이며 세계의 중심은 명나라라고 믿었습니다. 천제는 중국의 황제만이 올릴 수 있고 제후국의 왕은 산천에만 제사를 지낼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이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명나라와 청나라의 황제는 천자이므로 천제를 지냈으나 조선의 왕은 제후이므로 종묘사직에만 제사를 올렸습니다. 종묘는 왕실의 사당이며 사직은 들판의 신, 곡식의 신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여 조선에서는 수천 년간 전해 내려온 천제 문화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신분 차별로 왕실과 양반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에 집착하며 상공업 쇠퇴, 남녀 차별과 신분 차별 심화, 위선적인 도덕관념 강제, 통상 및 교육 제한으로 폐쇄 국가 지향, 금은광 폐쇄 등으로 조선에서 K문화는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조선시대는 한민족의 역사 중 대대적인 퇴보의 역사 시기이며 이때 한민족의 고유정신은 황혼기를 맞이하여 대부분 사라져버렸습니다. K문화의 암흑기, 일제강점기. 일본은 한국의 역사와 정신을 왜곡하여 한국을 일본의 영구적인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작업을 하였습니다. 첫째는 삼국시대 이전의 역사를 신화함으로써 한국의 역사를 일본의 역사보다 줄이는 것이고, 둘째는 삼국시대 이후의 역사 중 나쁜 역사를 부각시킴으로써 한국인에게 열등감, 피해의식, 자국 역사에 대한 혐오감을 조성하여 일본에 쉽게 동화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역사를 왜곡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역사서를 말살하였습니다.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후에 조사관들에게 말한 이토의 15가지 죄악의 11번째에 교과서를 압수하여 불태워버린 죄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한국 병합 이전부터 시행되어서 일제강점기 내내 저질러진 일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일례로 조선 총독부 관보 1910년 11월 19일자에는 51종의 도서를 압수한 내용이 나오는데 51종은 대부분 대한제국 시대에 발행한 역사서와 지리서로서 당시 역사서에는 단군 조선이 당연히 역사로서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지리를 조작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하복성에 있었던 한사군을 한반도에 있었던 것으로 왜곡하였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만주에 있었던 고려 국경을 한반도로 끌어오는 조작을 하였습니다. 셋째, 역사를 신화로 바꾸었습니다. 개천절 관련 역사적 사실을 신화로 조작하였습니다. 웅족의 공주는 진짜 곰으로 호족의 공주는 진짜 호랑이로 바꾸었습니다. 한국인은 곰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를 만들어 역사를 허구하였습니다. 많은 일본 학자들이 이렇게 하였는데 일례로 시라토리 구라키치라는 역사학자는 1894년 1월에 발표한 단군고에서 단군이 불교의 설화에 바탕을 둔 지어낸 신선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K정신, K문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 K정신, K문화가 왜곡되며 사라져가는 일제강점기에 이를 지키고자 하는 선조들의 노력이 있었고 그 노력 덕분에 현대까지도 한국인의 정신과 문화가 이어져 올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립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홍암 나철 선생이 있습니다. 홍암 나철 선생은 1891년에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에 있었으나 나라가 기우는 것을 보고 사직하고
고향인 전남 보성으로 내려가서 1904년에 호남 지역의 지사들을 모아 비밀결사단체인 유신회를 조직하여 구국운동을 주도하였습니다. 1905년 6월 오기호, 이기, 홍필주 등과 일본에 가서 동양평화를 위하여 한일 청삼국은 상호 친선 동맹을 맺고 한국에 대해서는 이웃국가를 위하는 뜻으로서 도와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서를 일본의 정객들에게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자 일본의 궁성 앞에서 3일간 단식하다가 귀국하여 구국을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1907년 을사오적 암살을 시도하였지만 서창보 등 조직원 18명이 체포되자 동지들이 고문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이 주동자라고 밝힌 후 10년 유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홍암 선생은 모든 구국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자 1909년에 당군교, 현재의 대종교를 중광하여 국조당군을 독립투쟁의 구심으로 세웠습니다. 1909년 음력 10월 3일 서울에서 첫 번째 개천절 행사를 거행하였습니다. 이후 대종교는 우리 정신을 찾기 위한 항일운동에 매진하였는데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의 70%는 대종교인이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계승된 개천정신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음력 10월 3일 개천절을 정식 국경일로 정하고 가능한 해에는 태왕조 성탄 및 광복기원절 축하식이라는 이름으로 개천절 축하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개천절 행사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대한민국으로 계승된 K정신 1948년 출범한 대한민국은 1948년에 연호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여 단군기원 연호를 국가공식 연호로 채택하였습니다. 1949년 10월 1일 제53호 법률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여 개천절을 국경일로 정하고 날짜는 양력 10월 3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정부 공식 개천절 경축 행사가 거행되었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의 발전의 원동력은 한국인에게 계승된 개천정신, K문화의 DNA.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나 동족상잔의 6.25를 겪고 잿더미 속에서 세계 최빈국이 된 대한민국은 약 70년 후에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 기적적인 성장의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수한 인적 자원이며 한국인이 우수한 이유는 한국인의 DNA에는 모든 생명과 인간을 사랑하고 돕고자 하는 홍익과 공생의 정신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1970년 자금과 전문 인력의 부족 속에서 공사를 해온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 시간은 고속도로 개통 전에는 15시간이었으나 고속도로 개통 후에는 4시간 30분으로까지 단축되었습니다. 고속도로는 사람과 물자의 이동 시간을 단축시켜 국가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역시 자금과 전문 인력의 부족 속에서 1970년에 건설이 시작된 포항제철은 1973년에 가동이 시작되어 이해부터 흑자를 기록하였고 가동 첫 해부터 흑자를 달성한 세계 유일의 철강 회사가 되었습니다. 2023년에 세계적인 철강 분석 기관인 WSD는 포스코를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로 선정함으로써 포스코를 14년 연속으로 1위로 선정하였습니다. 1950년대 한국 국토의 58%는 나무가 없는 황무지였습니다. 1969년 UN 보고서에 한국의 산지는 어찌할 수 없을 정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3년 후인 1982년 식량농업기구는 영국, 독일, 뉴질랜드, 대한민국을 세계 4대 조림 국가로 선정하였고 한국을 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복구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로 선정하였습니다. 1953년과 2020년에 대비할 때에 국토의 나무의 밀집량이 29배 증가하였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수많은 국민들이 나라 빚을 갚기 위해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한국의 기적이라 칭하며 빠르고 단호한 대응으로 위기를 극복한 한국 국민의 저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영국 BBC는 한국 국민의 단합과 희생이 위기 극복의 주된 원동력이라고 평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개인의 손해를 무릅쓰고 국가의 부채를 줄이려는 한국 국민들의 이러한 노력은 실제로 문제 해결에 10% 정도의 도움도 주었지만 국민들의 이러한 헌신적인 노력이 국가 신용도를 높임으로써 더 크게 외환위기 해결에 도움을 주었다며 놀라움을 표하였습니다. 2007년 충청남도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의 사고로 최악의 기름 유출 오염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이곳을 찾아서 기름을 닦았고 전문가들이 복구에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하였지만 10년 만에 태안반도는 이전의 깨끗한 모습을 찾게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한 기적적인 정화운동이었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방역의 모범국가로 많은 국가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독일의 슈피겔지는 2020년 3월 12일 세계가 한국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라는 기사에서 한국인들은 민주주의가 바이러스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그 해법은 바로 투명성, 공동체 의식, 월등한 의료기술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문화강국이 되었습니다. 2018년 당시 K-팝을 이끌고 있었던 방탄소년단은 UN 총회에서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리더 RM은 전 세계 청년들에게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라, 꿈과 희망을 잃지 말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다. 자기 자신을 믿고 세상에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BTS뿐만 아니라 많은 K-팝 스타들이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 한국의 화장품, 영화, 드라마, 요리 등도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보급되면서 한국은 문화강국으로 세계에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7월 2일 UN 무역개발회의는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시켰습니다. 1964년에 설립된 UN 무역개발회의에서 한 국가를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승격시킨 예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한국의 정신 K-스피릿에 대해 많은 찬사가 있었습니다. 루마니아의 신부이고 소설 25시의 작가인 게오르규는 자신의 산문집 한국창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당군은 민족의 왕이며 아버지이며 주인이다. 그가 한국 민족에게 내린 헌법은 한마디로 요약된다. 그것은 홍익인간이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는 일이다. 그 이후 한국인은 다른 많은 종교를 받아들였지만 당군의 법은 변함없이 5천여 년 동안 계속 유지되고 있다. 왜냐하면 당군의 법은 어떠한 신앙과도 모순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결국 모든 종교나 철학의 이상적인 형태로 최대한의 인간을 위한 최대한의 행복 또는 모든 인류를 위한 행복과 평화이다. 백범 김구는 백범 일지 중 나의 소원에 나오는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라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대부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홍익인간이라는 국조 당군의 이상이 이것이라 믿는다. 이 일을 이루려면 우리 국민이 모두 성인이 되어야 한다. 개천정신, K문화를 되살리기 위한 국학운동. 1987년 민족정신광복 국민운동본부가 설립되었습니다. 일지 이승원 집행위원장은 초대 문교부 장관이었던 안호상 박사 등의 원로들과 함께 K정신을 광복하고자 하는 취지로 민족정신광복 국민운동본부를 설립하고 성조당군 숭봉국민대회, 민족정신광복 기념대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단월드 설립자이고 국학원의 설립자인 일지 이승원 세계지구시민운동연합 총재는 1987년 이후 약 40년 동안 매년 꾸준하게 개천절 기념 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 1992년 만이산에서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이 모인 가운데 개천절 행사가 개최되었고 10년 후인 2002년에는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10만 명의 국민들과 함께 개천절 경축 2002 지구인 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2002년에는 K문화와 정신을 국민들에게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국학원이 창립되었습니다. 2004년에는 국학원이 개원되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꾸준하게 동북공정을 진행해 오고 있는 중국은 2001년경에는 만주의 대규모의 당군 신화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당군의 역사를 중국 역사의 신화 문화로 편입시킬 근거를 마련하였고 고구려, 발해, 백제의 역사를 중국사의 일부분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열중하였습니다. 북한은 2003년에 북한 내에 고구려 유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에 실패하였습니다. 중국 내의 고구려 유적만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다면 중국은 이를 고구려가 중국의 일부분이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로 전 세계에 홍보할 것이고 전 세계인들에게 그렇게 인식될 것이 확실하였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 열릴 예정인 세계유산위원회 총회에서 중국 내의 고구려 유적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은 거의 결정된 사실이며 2004년 1월에 있을 예정인 준비회의에서 이것이 미리 확정된다는 사실이 국내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2003년 12월경이라 한국에게는 시간이 많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국학원과 국학원 청년단은 밤낮 없이 움직여서 한 달간의 기간에 137만 명의 국민들에게서 동북 공정 반대 서명을 받아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주한 중국 대사관에 이를 전달하였으나 중국 대사관에서는 이를 거절하여 대신 청와대를 찾아 정무비서관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인 저지 대책이 될 수 없으므로 며칠간 이코모스, 즉 유네스코 산하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에 약 50만 통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에 이코모스에서 국학원의 고구려 역사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달라는 답신을 받았고 국학원에서는 고구려 역사에 대한 내용을 이코모스에 보내주었습니다. 이로써 북한과 중국에 있는 고구려 유적은 각각 북한과 중국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게 되었습니다. 국학원의 활동으로 고구려의 역사가 완전히 중국사의 일부가 되는 것은 막았지만 동북 공정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중국을 이웃으로 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대낮에 코를 베어간다는 속담처럼 있는 역사를 빼앗기지 않도록 K정신과 문화를 바르게 알고 이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2011년에는 서울 잠실 종합경기장에서 제4회 으라차차 코리아 코리안 스피릿 페스티벌이 개최되었는데 사회 각계 지도층 인사들을 포함한 한국인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등 8개국의 외국인 1천여 명도 개천절을 경축하기 위해 참여하여 약 10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2015년 서울시는 국학원의 제안으로 개천절 경축 보신각 타종식을 복원하였습니다. 이렇게 K스피릿은 어렵게 지켜져 왔습니다. 이제 인류 구성원은 모두가 자신의 하늘의 자손이며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도와야 한다는 홍익 정신으로 함께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인류는 K스피릿으로 환경오염과 전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지구촌에 평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개천절을 이렇게 만듭시다. 1. 개천절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하도록 합시다. 2. 개천절 행사에 국무총리 경축사를 대통령 경축사로 복원시킵시다. 3. 개천절을 온 국민이 기뻐하는 진정한 국민축제의 장으로 만듭시다. 4. 개천절 관련 국가유공자를 포상합시다. 5. 국민들에게 개천절과 K정신의 참 의미를 알리는 교육을 실시합시다. 6. 서기, 단기 함께 쓰기로 한민족의 역사를 되찾읍시다. 감사합니다.